자,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예, 합동연설위하고 본경선 선거운동 때 홍보의 영상, 현수막, 명함, 홍보물, 피켓, 소품 등의 타 후보와 연계하는 홍보물을 일체 불허한다고 결정한 거. 아니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지난주도 얘기 잠깐 했지만. 왜 이번만? 그러니까 나는 친명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핵심으로 보면. 뭐 다른 후보들이 나는 뭐 친설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대표 결정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요거 반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 지금 현재 그 비상대책위 지도부가 좀 애잔해 보이는 게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애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뭐 다른 그 뭐 룰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재명 팔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다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재명이랑 친한 거에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뭐 이재명 편이다, 뭐 이재명 뭐 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은 개혁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내는데 의원이 맞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민주당이 이렇게 유치했나요? 저는 이번에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치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논리가 그래. 특정 후보를 뺀 단일화 논의. 여기 이제 이재명 제외한 나머지가 단일화하자는 논의잖아요. 이 논의는 해. 반 이재명 연대는 가능한데 왜 친 이재명 연대는 불가능하냐 이런 논리예요 지금. 좀 웃긴 것 같고요. 이제 그 반명의 선봉에 서 있으신 혀 기신 분 설. 그 이분이 설자가 혀설자예요? 저 김종배의 프로그램인가 나와서 한 말 중에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과거에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은 이재명 편들보다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보고 기함했다니까. 내가 증인이야 이 양반아. 그러니까 서른 같은 사람이 왜 국회의원에 우리가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인데 진짜 모르더라. 서른 같은 사람이 딱 그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똥파리 시절에 똥파리들하고도 그렇게 교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지금이야 이낙연계라고 꿀 빨고 있지만 이쪽 저쪽에도 사실 그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이낙연계의 사람들이 결집하면서 서른 외쳐주니까 마치 본인의 지지자가 늘어난 듯 또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낙연처럼 사실은 서른이 진짜 열받는 게 이런 지금은 문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문파에서 그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심하게 폐악질을 했는지 그 자료를 서른한테 다시 보여줄까? 다시 공개할까? 제가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추미애 최민희 의원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욕했던 것만 모았어도 최민희 의원님이 트위터를 그만하신 이유가 걔네들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계정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몰랐다는 건 서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봉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은수미 전 성남시장. 그때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일어난 일. 여성의 성기를 이야기하고 그걸 찢어버린다 같은 그런 식의 것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어서 4개월 동안 알아 누웠다고 하는 게 똥파리들의 본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는 서른도 이재명과 함께 우리 당에서 뭔가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래요. 뭐 성장할 나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직접 당한 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사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위 말하면 찌까시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마디를 안 했던 사람들이 즐겼다고. 윤영찬 이건 누구든 즐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똥파리에 뭐 작은 똥파리 큰 똥파리 무슨 결혼식에 뭐 화 안 보내고 했던 그 정치인들이 그놈 유튜브 한번 가봐요. 가끔씩 이렇게 뭐 타임라인에 걸려서 가끔씩 보면은 지금도 이재명 까고 있어요. 윤석열 까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러던 놈들이 오히려 이재명 팬덤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방송으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의 기준을 이재명한테 도움 되냐 안 되노라고 하시라. 그 메시지는 이미 개딸들도 냈고요. 우리 서른 의원님 잘한다 하는 그 사람들이 대놓고 서른 XX 이렇게 욕할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작전 세력도 어느 정도 투입됐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옛날에 몇 년 전에 윤영찬 의원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번호로 윤영찬 쌍욕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 일으키려고. 근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 똥파리들이 이재명 편들보다 더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한 사람들은 이를테면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쌍욕도 안 합니다. 그리고 쌍욕하라고 문자 보내라고 전화번호 공개한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알아내더만. 그렇게 해서 문자 보내서 예를 들면 법사위 주지 마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똥파리를 소환해가지고 이재명 팬덤보다 덜 폭력적이었다 같은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지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서른이 요즘 모든 공중파의 인터뷰는 다 하고 다닙니다. 예. 부르는 대로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이재명하고 계속 싸우는데 서른 의원님 민주당에서 그렇게 몇 선이지 지금 되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지지자 포함해가지고 뭐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 나오는 지지율 한번 보세요.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상대로 좀 싸워라. 이런 당원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KSY의 여론조사.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42.7, 박용진 14.0인데 이거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전 국민 대상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고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여론조사가 이재명 42.7 압도적이죠.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좁혀볼게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상위 4명 이재명 74, 박용진 6.5, 박주민 5.4, 김민석 3. 여기 이제 9명 중에 8명 중에 상위 4명, 하위 4명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32.2. 와, 엄청 높네. 강병훈 1.0, 1.1. 강훈식 0.9. 이동학 0.2.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민주당 지지층들이 봤을 땐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서른은 지지하고 있어요. 서른 의원 5선이시라면서요. 100명 중에 2명입니다. 컷오프 되겠죠. 이번에 뭐 조용히 컷오프 되면은 자기 현실을 돌아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일단은 짭으로 줄 테니까는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되겠죠. 여론조사 지지율로 컷오프를 시켜버렸으면 좋겠어. 3%, 저도요. 3%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3% 이상만 본선 올라갔으면 좋겠어. 지금 이런 분들이 그 당대표 선거를 다시 한번 작년에 대선 경선 때 분위기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슈를 그대로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당내 선거예요. 당내 선거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요. 네. 서른 의원이 작년 경선 때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사기를 쳤던 게 어느 정도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서른 의원에 대한 워딩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원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지지율을 갖고 실제로 당대표 컷오프가 있고 본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론조사가 한 30% 정도 들어가잖아요. 컷오프 할 때. 근데 실제로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어가면은 여론조사랑 거의 일치해요. 근데 그 분석을 해서 내가 봤더니 민주당 지지층 실제로 당대표 지지율은 지금 아까 74%였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실제로는 대충 이것저것 데이터 넣어봤더니 약 78% 나옵니다. 78% 정도가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윤석열과 잘 싸워라.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론조사를 올렸다가 항의가 있어가지고 지웠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의도는 뭐냐면 유튜브 커뮤니티 여론조사는 설문조사는 문항이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설문을 했었냐면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호감도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특정인이 되게 압도적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새날 시청자들은. 근데 이제 거기 왜 이재명을 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다신 분들이 있었고 제가 내리긴 했는데 무슨 의미였냐면
실제로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세론이잖아요. 압도적인 거잖아. 그러면 이재명 도와서 뭔가를 이재명처럼 이재명보다 내가 더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재명 안 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2.2% 나오잖아요. 진짜 훌륭하다. 나는 만약에 이번에 컷오프에서 서른이나 강병원 등 컷오프 되면 정말 쪽팔릴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쏠릴 수 있냐면 박용진이 반명표를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박용진이. 그러면 서른이나 강병원 표는 더 줄어듭니다. 이것도 이제 반명의 대세론 같은 건데 한쪽에 몰아주자면 가장 강한 메시지를 냈던 서른이라는 사람도 컷오프 돼버리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컷오프가 되면 내가 정치한 경력이 얼만데 엄청 쪽팔리는 거죠. 참 뭐 쪽팔려도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니까 뭐 해볼 만한 배팅이긴 하죠. 어차피 다음 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 계속해서 워딩을 비슷한 워딩으로 모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냥 하나만 봐도 다 비슷한 얘기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뭐 이재명이라는 폭주하는 기관차를 막겠다. 그래서 보통 이게 가장 좀 흔하게 하고 있는 말인데. 폭주 한번 해봅시다 좀. 아직 진짜. 언제 한번 폭주를 했다고. 5선이나 했는데 폭주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리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본인이 막겠다고 하면 우리 상상을 좀 무섭지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걸리적거리지 마시는 게 같이 낫지 않겠느냐. 너무 지금 어그로를 끌고 계신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컷오프가. 저는 본선에 올라갈 3명은 어느 정도 이제 알 것 같은 느낌이. 이재명, 박용진, 김민석 봅니다. 실제로 박주민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앙위원 관련한 게 70%잖아요. 그냥 박용진은 약간 반명의 느낌을 갖고 가는 거고 이재명 또 압도적으로 몰아줘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또 생겨요. 이게 예를 들면 간당간당 하면 안 되잖아요. 김민석은 가장 다수였다고 하는 정세균계라고 보시면 되면 전 제가 봤을 때 이 3명 정도가 본선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요. 내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지금 느낌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박용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네가 이재명 싫어하니까 내가 너 좋아할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기 컨텐츠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자기를 이미지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박용진한테 몰려있는 그런 느낌. 전 그렇게 보고 어쨌건 여론조사가 박용진 2위가 나오니까 지금 6.5% 나왔죠. 6.5% 나왔는데 단일화 하자고 설레발 치고 있는 거예요. 단일화 하면 박용진이 당대표 된답니까? 안 된다니까. 예, 근데. 거의 80% 정도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그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고 대략 그 정도면 단일화 다 해봐요. 예를 들면 2, 3%대 1%대 사람들 다 합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10% 되겠죠. 10% 나오지. 예.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아무리 그 꼬맹이 지지율이라고 하더라도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 스탠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을 반대할 테니까 그 중에서 내가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 나머지 나한테 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한 자체가 이재명이 싫어서 출마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박주민이나 강훈식 같은 경우는 이재명한테 그렇게 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지 그게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안 돼 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내가 이재명을 제일 많이 싫어하니까 나한테 다 와. 이거 하는 거는 모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느낌적으로 그래요. 서른이 저렇게 센 발언한 이유는 강병원과의 차별화예요. 컷오프 안 당하려고. 뭐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젊어진답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친낙계 정도. 네. 중앙위원들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전략인데 제가 그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커뮤니티에 했던 이유가 그거라고요. 대선 때 기억들 안 나세요?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재명, 이낙연, 그 다음에 3등 누가 한지 기억납니까? 추미애가 3등 했잖아요. 추미애는 예를 들어서 포스트 이재명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쉴드 치고 편 들면서 이재명 자체가 당하고 있는 거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약간 보디가드 같은 느낌. 그럼 그 표가 나중에 추미애한테 간다.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마음에 그러니까 들죠. 지금은 이 당대표의 유난히 강병훈하고 서른이 메시지가 센 이유는 컷오프 통과하겠다는 전략인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정치인이나. 그러면 근데 기본적인 메시지가 당의 화합, 윤석열과 잘 싸우겠다. 요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재명만 아니면 돼 같은 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정치 보복을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고 그건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 표가 몰리는 게 아니라 비호감만 쏴줘요. 그러면 민주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지지층들한테 내가 당대표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이재명을 지켜낼게, 정치보복은 안 받게 할게 같은 메시지가 같이 나오면서 호감을 쌓아둬야 미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분당될 수 있어. 이게 서론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당에 대해 그 실체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간다는 그렇지. 거냐.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가 된 그 이재명 대표가 나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간다는 건데 지금 나가라. 우리가 다 원하니까. 저는 가끔 이상한 댓글이 달린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 탈당해가지고 차라리 신당을 차려라. 응원한다. 저는 그거 응원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당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잣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씨부리는 거예요. 근데 원하시면 분당하시고 싶으신 분들 나가서 분당하시면 됩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국민의힘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를 게임으로 봐요. 이기냐 지느냐.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대선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안 그랬으면 저야 묻히셨지. 미국 유학 갔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2024년에 총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네 계보가 많이 학살되면 그 다음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쪽 지분은 막아내 라는 일종의 심적 오다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치를 다 게임으로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공천을 학살하고 그럴 캐릭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화합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캐릭터. 대선 때 안 봤습니까? 이낙연계 다 받아들여갖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뭘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오히려 이재명 스타일이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주변 지인들한테 섭섭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제가 이해하는 그 이재명이라면, 그러니까 공천 학살보다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더 집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 대표 때도 그 시스템 공천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성공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때도 시스템 공천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개파의 그 힘이 더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 그 공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지금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이나 개별적인 이익이나 개파 간의 이익이 작용하지 않는, 반영되지 않는 진짜 글자 그대로 그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누구보다 집착할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학살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겠지. 저번까지 내가 했는데 뺏기면. 근데 계속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서른을 덜면 사법 리스크가 없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깨끗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수년 털렸잖아요. 5선. 그건 리스크가 아닌 거야. 그 서른한테는 없겠냐고. 5선 고인물. 그럴 때는 탈탈탈 털어서 인디안 기우제식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을 욕해야지. 그러니까 당 대표라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부터 민주당의 그 누구도 그리고 민주당 아닌 그 우리 그 야당으로서 정치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정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앞서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메시지 내면 당대표돼요. 된다니까. 제가 당 대표 되면은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서른이 대선 때 경선 때 어마어마한 네거티브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후보가 이재명이 되니까 이재명한테 미안했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풀리잖아.
근데 또 이런 일을 하면 이제 두 번은 서로 안 용서가 썩어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두 번은 안 썩죠.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지만 사실 지금 중도층도 사실 이재명 의원님이 당대표 되길 바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총선이 있고 그동안 그 윤석열이 하는 행동들, 국민을 약간 그 외면하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싸워줄 수 있는 민주당을 응원한다면 중도층들도 사실 이재명 의원님을 많이 응원하거든요. 예. 자, 이 시대에 윤석열이 이재명을 소환했다고 보시면 되죠. 반대로 말하면. 자, 어쨌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화합은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재명 스타일 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막 시작하는데 안 먹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니들 조용히 해라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욕하는 윽박지르는 상태. 그만 좀 해라. 어. 이거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그 사이에 또 민주당에서는 당비를 빼가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봉화마을 다음에 광주 찾아갔어요 주말에. 봉화마을 갔다가 광주를 갔다. 멋지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잖아 지금. 현실 대통령 대통령. 아우라가 어, 보이잖아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어, 나 빠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이재명 빠 아니야. 아예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저렇게 하는 게. 저거 보니까 지난번에 현충일 때 그 우비가 생각이 나네요. 광주 정신 이어받아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2022년 7월 24일 이재명. 글자도 멋있어. 윤석열하고 좀 다르잖아. 그렇네요. 글자 멋있지 않아요? 그 글씨체에 어떤 느낌이냐면 따뜻함이 있잖아요. 자, 이재명 폰트 만들어주세요. 아, 내가 너무 빠져 있나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 자를 참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의원은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광주 출신이라니까. 광주를 잘 모르고 있다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나중에 알고 그게 결국에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변호사가 되자마자 시민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성남 시민모임 대표가 된 것도 그 영향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에 있으면서 5.18과 함께하지 못한 그 석재감 때문에 예, 예. 왜 민주당을 지켜온 게 사실 뭐 호남 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건 사실이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 사회적 어머니가 광주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재명 광주 사람이에요. 그 면에서 보면 문재인도 광주 사람인 거고 지역 따질 거 없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나 같은 사람도 뭐 광주 출신이라고 하지만 난 부산 사람이고 난 대구 사람인 거고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뭐 지역 아직도 따지는 게 되게 웃기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 자 어쨌건 지금 목요일 날 컷오프가 있는데 목요일. 날 컷오프가 발표되는데 관심은 아마 이재명 의원의 득표율은 발표가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과반 이상 뭐 한 60% 많으냐 마느냐 정도의 어떤 관심사가 있을 거고 발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컷오프 누가 되느냐. 저는 설훈, 강병훈 둘 다 컷오프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두 분은? 그것이 민심이죠. 네, 민심이죠. 자, 그리고 잠깐 요즘에 지난주에 우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에 거기 회원 가입한다고 예. 이재명은 탈퇴했던 그 유력 인사들 모임. 그게 이제 청탁이라든지 선거 운동에 쓰는 거라서 이재명 의원이 빠졌던 바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또 주말에는 또 유정복하고 오세훈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의도는 아니야. 쓰레기 매립장에 내면 이런 주제로 만나긴 했는데. 그런 주제를 얘기했다고 거기가 만나긴 아니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김동연 지사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쪽에서 협치 하면은 막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협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협치로 도지사 잘했습니까? 정책이 선명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협치하겠다고 이제 그쪽 사람 갖다 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색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협치라는 것은 그냥 양다리 걸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의혹,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도지사가 됐으면 좀 더 선명한 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우회 같이 기득권 세력하고 쉽게 결탁하기 쉬운 환경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몰랐다면 당연히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가 품고 있는 인천과 서울시의 지자체장과 만나서 정책적 협의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기득권 세력하고 결탁하는 낌새가 보이는 걸 이미 보여주고 나서 오세훈을 만나고 유정복을 만난다니까 그치, 걱정이 그렇게 안 되지. 보이는 거지. 그렇죠. 걱정이 되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거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만난 그 이슈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인천한테도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그 정책은 하나도 안 보이고 왜 김동연이 오세훈을 묻히고 다니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종복이랑 저렇게 셋이 만나니까 저기가 바로 쓰레기 매립지라고 라는 착각을. 지금 경기도의회 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 수가 78대 78이에요. 오. 예술이라고 하죠. 오. 기가 막히죠. 누구 하나 결석하지 않고 다 가겠네요. 와. 참. 근데 과반이면 과반은 한 명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한 사람이 아파야 돼요. 무슨 표결할 때. 와. 물에다 약 타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김동연을 내가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게 정치 초보들이 겪는 굉장히 그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착오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로 넘어올 때 자기만의 확실한 색깔을 냈잖아요. 근데 인수위 시절부터 이재명 캠프 사람들은 싹 배제하고 그리고 국민의힘한테는 이 인수위 때부터 이제 사람 들어와라 협치하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갖고 달리 안 실로 보인다 이런 보이는 이야기죠. 거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김동연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것이 맞는 건지 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시해야죠. 네. 감시할까요? 네. 이상하게 그 의제가 쓰레기 매립장이어가지고 놀라셨죠. 그냥 쓰레기라고 하는 줄 알고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감시도 감시지만 아니 진짜- 김동연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걱정스럽다는 거지. 그리고 감시도 감시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보여주면 정말 배반감에 치를 떨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기까지 하시고